태도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작가님은 이제 가사 노동에서 이제 네. 어떤 참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예. 뭐 제가 지금 옷을 좀 하나씩 벗고 네.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그 젊어서 뭐한테 사실 집사람한테 맞벌이를 하면서 너무 가사 부담을 이렇게 시켰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퇴근에 돌아오는 집사람 모습을 보고 똑같이 저는 또 대전권인데 집사람 간해로 가는데 이게 부부라는 게 뭐냐, 내가 너무 좀 집사람한테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좀 가사 분담을 하게 됐었고 보다 못해 이제 밥도 좀 하고 네. 또 설거지도 좀 하고 네. 요즘에는 저도 삼식이를 면하기 위해서 저녁 식탁은 제가 차리고 설거지는 꼭 합니다. 뭐 분리수거라든지. 어느 요리에 강점을 갖고 계신가요? 요리라 할 거는 특별한 게 없고요. 라면 전골이라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요리 학원도 퇴직 후에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기구하고 그 식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식탁에 올려놓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어집히다 보면은 집사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뭐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집사람 퇴직하면은 집사람하고 좀 상의를 해서 분담해서 하는 쪽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뭐 계란말이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잘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고요. 뭐 산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해서 먹어야 되니까 뭐 찌개류나 이런 걸 정도는 뭐 괜찮게 하는 걸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집에 뭐 전기나 뭐 웬만한 이런 좀 고장난 거 이런 거는 뭐 제 손으로 그때그때 눈에 보일 때마다 수리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뭐 다 그 정도 하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자들이 할 때 제일 맛있는 거는 내가 안 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표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안 돼서 섭섭하기 때문에 노후에 뭐 이혼도 생각하고 그렇죠, 갈등. 오죽하면 노후에 이혼하고 싶겠어요. 조그만 그 불씨가 이제 점점 질곡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작가님은 연배에 비해서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감성도 연배에 비해서 더 있으시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천성이 나빠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배려하고 동정하는 그런 거는 조금 타고난 것 같고요. 그게 공감이죠. 그리고 이제 남을 좀 이해하는 입장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남을 도와준다든가 배려한 그게 상당히 반대급부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취감 비슷하게 만족감으로 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노력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부 생활에서 관해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런 거를 이제 차도 라이드를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체력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는 새벽같이 나가는 이제 집사람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차는 항상 빼다가 주차해서 앞에 대기를 딱 해놓고 돈 많이 벌어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게 이제 따로 또 같이 이런데 아까 이제 고독 혼자 생각을 사유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고독 따로라면
같이라고 할 때 외롭지 않으려면 뭐 친구도 좋지만 네. 가족끼리 좋은 그렇습니다. 관계가 돼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부부 관계가 가장 또 중요하고. 중요한 관건이죠. 음. 네.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 혹시 공유하시는 취미라든가 네. 같이 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때 이제 정적이면서 상당히 동적인 그런 성향이라면 집사람은 상당히 좀 정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헬스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 전 몇 년 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네. 한 적이 있었었고, 요즘에는 또 학년말 학기 초하다 보면은 마스터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연영권을 끌어놓고 저만 하고 집사를 못하고 있는데, 간혹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대전 집 앞 갑천변을 같이 산책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댄스도 많이 하죠. 그렇죠. 댄스, 스포츠 댄스도 상당히 건강 관리에 좋고 근력 다지는데도 좋다고 합니다. 같이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 댄스는 개인적인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출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주로 따로 하고 어느 것만 같이 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그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특히 노후의 부부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름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궁 이거를 좀 배운 지 좀 돼서 이거를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퇴직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 이제 반응이 지금 좀 궁금합니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작가님 책 보면서 국궁 재밌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국궁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궁은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 142호로서 오래 전부터서 사실 당군시나 거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벽화가 나오고 고구려 벽화가 나옵니다만은 전통 무예로서 고려 말 이시선 초에 공식 무과 중요 과목으로 이렇게 무신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우리가 이제 국궁을 하려면은 전국의 국궁장, 헐터라고 하죠. 이게 한 380여 군데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광역시라면 각 구에 한 군데, 또 군에는 또 한두 군데, 시에 한 두 군데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전국 국궁 현황도 하면은 한 400개 정도가 점으로 찍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꼭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멀어야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고 거의 근교에 있습니다. 일단 국궁을 이제 배우시려면 국궁장 연락처를 찾아서 방문하겠다고 해서 방문하시면 되고요. 방문하면은 일단 이제 입회 원서를 쓰고 소정에 평생 가입비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회비는 월 회비해서 2만 한 5천 원 정도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이거를 분납해도 좋고 하게 되면은 일단 등록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국궁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까요?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145m에 떨어진 관역을 한 편 반 정도 되는 관역에 활을 쏜다, 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활을 내려면은 근력이 있어야 되겠죠. 활을 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직궁을 한다고 하는데요. 활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죠. 직궁하는 시점부터서 이제 공식 궁사가 될 때까지 무료로 명궁 사범님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서 도제식으로 교습을 해주십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인가요? 국가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대한체육협회 산하에 대한궁도협회가 있습니다. 국궁협회가. 네. 거기에 이제 대전 같으면 각 시도 대전궁도협회가 있죠. 네. 그 궁도협회 대전에 5군데 구이기 때문에 각 구마다 이제 hol터가 있는 것이죠. 뭐 유성구, 궁도협회 하면은 저희 무덕정 이러듯이 이렇게 해서 대전에 5군데가 있고요. 그럼 인근 이제 국궁장 가서 등록을 하시고 하면은 바로 이제 사범님과 스케줄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규 한두 시간 교육을 받고 아마도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2, 3개월 이제 근력을 다지다 보면은 이제 품새도 이렇게 지도를 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공식 궁사가 될 수 있는 사대식을 치르게 됩니다. 솔사자에 이제 대대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무기니까 함부로 활을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내서는 안 되고 공식 궁사가 되면은 이제 자유자재로 시간 날 때마다 활을 낼 수가 있죠.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설날이나 네. 언제든지. 그리고 일단 궁사가 되면 전국에 약 400개 정도의 국궁장을 무료로 가서 낼 수가 있습니다. 와, 뭐 회비 받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가서 명소 이런 또 숙박업소도 좋은 장소를 그 현지 그 유지 궁사분들한테 사원님들이라 하죠. 사원님들께 이렇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점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 운동이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근력을 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멀리 있는 관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심신 단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지 않으면은 화살이 가서 관역에 맞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세를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자기 자세를 이렇게 살펴야만이 반구재기한다고 하는데요. 살펴야만이 정확한 타점에 가서 명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쏘고 나서는 또 한 145m를 이제 산책 겸 자기가 쏜 화살을 주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걷기도 되고, 그래서 근력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한 몇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국궁 뭐 홍보 대사가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네. 노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국민 스포츠로 네, 맞습니다. 자리 잡아도 될 정도로 그럼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그랬었고 대한 이제 궁도협회에서도 세계화를 저도 주장만 세계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통 무예로서 K-컬처의 일환으로 K-팝이나 K 음식 이런 측면을 떠나서 얼마나 더 무형문화재고 또 심신 일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냥이나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었고 저희도 이 조선시대 때는 전쟁, 명과 싸움에서도 활도 활용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국궁의 그 정신은 심신 훈련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된 것이고요. 정말 돈도 들지 않고 체력도 단련할 수 있고 심신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우리 진행자님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아주 적극 강추하는 그런 근데 어떤 거나 마찬가지지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작가님 책에서도 욕심을 내거나 경쟁심을 발휘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스포츠를 찾아야 한다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걸 보면서 경쟁을 하거나 욕심을 낸다고 말씀하신 거죠? 가령 이제 어느 스포츠나 국궁도 마찬가지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똑같은 어떤 성적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경쟁 심리가
싶다면은 그 인간으로서 기본 자질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 당연히 이기고 싶어. 뭘 하게 되면 남보다 좀 우선하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발전하고 싶고. 예, 발전하고 싶고. 네. 그래서 뭐 이 프로 뭐 이게 어떤 그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뭐 골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외지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또 뭐 거의 대부분 친선도 하지만은 또 내기 골프도 하게 되고 또 뭐 모든 운동이 배드민턴이나 뭐나 이게 그 대부분의 운동이 뭐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쟁 심리를 이제 촉발하게 되고 이런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또 반대급부로 본인의 기량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만은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도 심신 그 단련이라는 이런 그런 점 주안점을 자꾸 강조 말씀드리는 게 예의 범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그 활터를 이제 정의라고 하죠. 저희 같은 무덕정 정의 가면은 먼저 인사를 하고 예의 범절을 갖추고 선배 이제 교수님이나 뭐 고모님들 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활을 이렇게 채워서 사대에 나가서 활을 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안 맞으면은 이제 누구 탓입니까? 제가 쏜 겁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구제기란 말이 맹자의 뭐 공충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화살을 쏘았는데 안 맞았다. 누구 탓이냐? 누가 쐈느냐? 내 탓이죠.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또 자기 자세를 자세를 가다듬고 또 자기의 그 활 내는 자세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반구제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자세를 마음과 그 팔을 내는 자세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다시 조준해서 낸다는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맨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사대식의 그 군사가 되다 보면은 또 전국 대회가 1년에 거의 매주 3월부터 열리게 됩니다. 매주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장점으로서 또 기량이 또 그날 잘 확보가 되면은 또 우승도 한다든지 등창 이제 1, 2, 3등 또 뭐 단체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포상금과 상품도 상당히 이렇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타 지역에 있는 그 사원님들하고 그 인적 교류도 하게 되고 상호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간혹 정해 외부 그 사원님들이 많이 이제 화를 내러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덕진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편안하게 화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오래된 우리 전통 그 궁도 문화의 국풍 문화의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과 한국 문화의 그런 무수성을 감안해서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노후 얘기하다가 이 횡재를 한 느낌인 게 그렇죠. 국공이라는 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거의 종합 같은 느낌. 왜냐면 종합센물 세트 같아요. 맞습니다. 심신, 마음에도 수양이 되고 몸에도 좋고 근데 그렇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네트워크가 많아서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책에도 국내 한 달 살기를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서 알고 싶었어요. 한 달 살기를 한 3년간 하셨다. 네네. 그 횟수로 한 5년 됐는데요. 그것도 우연찮게 집사람이 그 매스컴 통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이제 그 교수라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줘서 5, 6년 전부터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제 궁금한 측면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것도 이제 전국의 그 시, 군, 소재지의 홈페이지에 가다 보면은 연초, 특히 1월 초 아니면 2월 중에는 1년간 그 홍보 프로그램을 올립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한 달 살기. 그래서
군 소재지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가 조금, 이름이, 명칭이 좀 다릅니다. 뭐, 관광 홍보과가 있고, 뭐, 문화, 뭐, 체육과라든지, 이런 담당 부서에서 이제 게시판으로 올리게 되면은, 거기 내용에 이제, 제가 처음 나올 때는 이제 2박 3일부터 한 달 29일까지 해서 자유여행을 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차 몰고 다니면서. 네. 그리고 그 해당 군구에 있는 여러 가지 명소, 네. 음식점, 이런 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네. 매일 하나씩 SNS,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그거를 이제 소정에 원하는 양식에다가 그거를 첨부를 해서, 보고서 네. 리포트죠. 하면은 이제 며칠간 2박 3일, 2박 3일, 뭐 6박 7일, 7일간 이제 해당 군 소재지에서 다녔던 숙박비라든지 또 식비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타 지역의 명소도 그냥 개인 돈으로 이동해서 구경도 하는데, 네. 이거는 아주 군 지자체 측면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져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명소만 다녔는데 이제 활을 배우다 보니까 오전에는 명소를 들려서 이제 구경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인근 국공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3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이 활을 같이 내다 보니까 또 인적 교류가 돼가지고 또 친구가 되는 경우도 뭐 한두 번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전통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도 좋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가보고 싶은 곳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공 취미랑 연합해서 하고 나중에 사모님이 이제 여기에 합류하시면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있는 거네요. 부부 공사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기본형 운동과 주특기형, 지금 주특기형이 국궁이신가요? 국궁이라고 기본 운동은 어떻게 하시죠? 기본 운동은 저도 뭐 젊어서 일에 찌들이고 바쁠 때는 뭐 정신이 없었고 주말에 뭐 3만 다녔지 특별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수영을 몇 년간 했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비염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특히 퇴직 전후해가지고는 아침에 바로 일어나면은 이제 스트레칭을 좀 5분이나 10분 정도 좀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몸에 유연성을 주면서 정신도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60대에는 미리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정말 각별히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근골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 가서 연회원권을 끌어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3번, 3일은 격일이라도 헬스 20-30분이라도 하고 뭐 일을 보고 출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뭐 그런 병치레 때문에 좀 이제 계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또 그걸 또 비용 없이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 지금 제가 적극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걷기와 달리기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트레드밀인가요? 이게 걷는 쪽에 한 15분 하고 나머지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봄철이나 되면은 이제 뭐 집사람하고 같이 산책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을 일환으로 권하고 싶고. 걷는다 산책의 의미도
뭐 책에도 잠깐 써놨습니다만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천천히 그 평보복으로 걷다가 한 5분 정도는 좀 보폭을 내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게 이제 하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체 근력 다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봐집니다. 뭐 별도의 어떤 뭐 특별한 투자 뭐 이렇게 뭐 없이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르락 내리는 것도 하루에 그 근력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건 뭐 제만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운동 관련 스포츠학과 교수님들의 논문과 그분들이 강조하는 점을 제가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본 결과 작가님은 노후가 맑음이시네요. 맑음이시고 젊어서는 좀 뭐가 뭔지 모르고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지금 더 좋은 노후가 있는 걸로 봐서 노후 역전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모님과의 협력 이런 것도 잘 되시는 걸로 봐서 앞으로가 더 맑으신 것 같아서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죠. 뭐.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더 발전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귀감으로 삼기에 좋은 것 같고요.